안녕하세요, 빌리어너입니다. 네, 오늘은 좀 장세 변화가 좀 많이 있죠. 많이 있어서 좀 설명드리고 나서 차트 분석하는 시간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제 지인으로부터 이제 피드백을 받았는데 좀 목소리가 우울하다고 해서 또 이렇게 좀 하락하고 있는 시기에 제가 좀 원래대로 했으면 더 뭔가 우울하게 보일 것 같아서 약간은 밝은 느낌으로 좀 얘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기분은 뭐 저도 막대한 금액을 여기 투자하고 있고 해서 뭐 하락한 시점에 뭐 기분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보고 나가면은 지금 가격이 저점이다라는 거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. 변함이 없기 때문에 너무 좀 마음 졸이지 마시고 그냥 잠시 시세는 마음이 아프지만 안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일단은 왜 하락이 나왔고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좀 조정 장세 국면에 있는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오전에 영상을 올려드렸어야 됐는데 좀 일이 생겨서 올리지를 못했고요. 이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지금 리플이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어요. 지금 리플이 0.36까지 떨어졌어요. 사실 이쯤에서 반등을 줬어야 됐는데 저 아래 꼬리 달리고 올라간 거 보이죠? 그래서 반등을 줬어야 됐는데 이런 악재 뉴스 때문에 더 떨어졌습니다. 근데 그 아이러니한 건 그 뉴스의 내용은 변함이 없어요. 뉴스는 똑같은데 계속해서 지금 개미나 대중들에게 패닉스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지금 매살연구원에서 SEC가 승소 시에는 XRP는 사실상 거래가 불가된다. 이 말은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될 거다라는 말이에요. 그래서 이게 뭐냐? XRP가 디지털 커런시가 아니라 리플사가 발행하는 증권의 한 일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. SEC가. 그래서 SEC가 언제 더 이렇게 하락을 했냐? 500, 4, 50원대까지 이제 반등을 줬다가 SEC에서 이런 트윗을 날렸어요. 우리가 리플사를 고소를 했다. 1.3 빌리언 달러의 소송을 진행을 할 거다라고 뉴스 트윗이 나오자 이런 내용이에요. 그래서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 트윗이 나오자마자 시세가 급락을 했고요. 급락을 하면서 좀 아래로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. 근데 이렇게 고소 행위는 이렇게 직접적인 고소를 언급을 하고 행위를 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지만 이거에 대한 이슈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있었던 이슈예요. 계속 있었던 이슈고, 제 생각에는 이번에 그 계속 있었던 이슈에 대한 종지부를 찍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물론 SEC가 뭐 소송에 승소할 가능성이 있죠.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. 하지만 확률적으로 리플사가 이거를 슬기롭게 대처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. 최근에 네, 지금 법률 고문으로 등록한 리플사가 데려온 사람만 보더라도 SC에 대한 소송을 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보여요. 그래서 지금 사실 뭐 100% 확신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. 사실 뭐 비트코인이 당장에 뭐 영원히 간다.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. 뭐 미국 정부에서 막 금지를 하고 막 그럴 수도 있죠. 사실 확률론적인 거니까. 하지만 그런 확률이 뭐 거의 0%에 가깝지 않습니까? 뭐 리플사 SEC가 소송에서 승소하는 게 뭐 그러면은 뭐 몇 프로냐? 뭐 저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 제가 제 지난 경험담을 지켜봤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저는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이후로는 이오스도 SEC한테 한번 이제 크게 뒤인 적이 있습니다. IOC가 이제 불법이었다. 너네가 처음에 IOC 할 때 불법으로 자금을 모았다라고 해서 SEC한테 소송을 걸렸고 이오스는 어떻게 했냐? 이오스에서는 100억 정도 벌금 내고 끝났습니다. 그 이후로 SEC에서는 아무 그 발언을 할 수 없었어요. 그 이후로 뭐 벌금을 그냥 물었기 때문에. 그렇게 해서 이오스 측에서는 악재를 끊어냈거든요. 이번에서도 SC에 대한 이런 소송이나 이런 악재들이 이번에 다 끊어지길 바래요. 끊어지길 바라는데 뭐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소송을 해서 리플사가 뭐 벌금도 안 물고 승소를 하거나
그 다음에 두 번째는 SEC와 타협을 해서 뭐 그 벌금 정도 무는데, 그 리플사 CEO들이 갖고 있는 물량을 좀 소각을 해서 그걸로 자금을 조달을 해서, 네, 음, 벌금을 물지 않을까, 뭐 이런 이 정도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, 마지막은 뭐 SEC가 승소한다, 이런 세 가지 어,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. 세 가지 결과가 크게는 있을 것 같은데, 지금 사실 요런 뉴스를 보면서 어떤 게 기억이 났냐면 약간 이런 느낌이 났어요. 법상기 법무부 장관이 뭐 가상화폐는 도박이다, 거래소를 폐쇄하겠다, 이때 엄청나게 시세 하락이 있었죠. 그때 네, 많은 사람들이 밑에서 주셨어요. 네, 많은 사람이 밑에서 주셨고, 이 SC에 대한 이런 소송도 왜 하필이면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있을 때 이런 뉴스가 나왔을까? 한번 생각을 한번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. 네. 어, 이렇게 악재를 주고, 네, 뭐 리플이 상폐가 될 수 있다는 라는 큰 이런 불안감을 조종을 해서, 네, 개미들한테 투매를 유도하고 밑에서 받치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 있습니다. 이 매수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 있어요.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? 뭐 개미들도 밑에서 받는 것도 일부분 있겠지만, 저는 금융 세력들도 이 물량을 받아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악재가 원래 있었던 악재인데, 이렇게 뉴스를 너무나도 자극적으로 뽑아내다 보니까, SEC도 또 소송을 하면서 뽑아내다 보니까 많이 개미들이 이제 XRP를 이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그래서 가격 하락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는데,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속해서 가격 내리는 거 있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없다고. 네, 저는 이 정도까지 하락하는 건 새로 생겨난 악재도 아니고, 이렇게까지 하락을 하는 거는 과매도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이거 직접적으로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. 저 같은 경우는 네, 밑에서 이 라인에서 한번 더 샀습니다. 제 현금 CD를 가지고 더 샀고, 지금 거의 제 포지션 중에 네, 비트 다음으로 리플이 거의 지금 제일 많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되면은. 네.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저는 그렇게 지금 포지션을 가져갔고, 네, 조금 장세는 힘들 것 같아요. 네, 장세는 힘들어. 이 정도까지 빠지면 이제 많으신 분들이 좀 멘탈적으로, 정신적으로 버티시기 힘들 것 같고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, 어,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정말 어, 좀 힘들다 하시면은, 네, 힘들다 하시면은 여기서 뭐 추매를 하는 것보다는, 네, 뭐 좀 홀딩, 지금 제가 여기서 파는 거는 정말 좀 큰, 네, 손해가 발생하는 행위입니다. 여기서 파는 거는 정말. 그래서 좀 기다리셨다가, 네, 정말 불안하다, 정말 불안하다 하시면은 반등 자리에서, 네, 분할 매도를 하셔서, 네, 뭐 자금을 이제 뭐 비트나 이런 걸로 바꾸셔도 되고요. 그렇게 저는 그렇게 안 할 거지만,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 사람이 또 한번 이렇게 계속 불안하고 하면은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, 이거에 너무 이거에 너무 몰두해서 일이 안 잡힙니다, 손에.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 가는 거는, 내가 이 금액을 내가 커버 칠 수 있는 이상의 돈을 투자한 거예요. 네,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안 돼요. 네, 지금 투자는 항상 여유 자금으로, 네, 진행을 하셔야 되지, 이거에 뭐 올인을 하시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. 암호화폐 이 투자의 금액을 뭐 올인하시거나 이러면 안 돼요. 그래서 정말 그런 증상이 있다, 내가 뭐 진짜 일도 안 잡히고 막 가슴이 답답하고 막 미칠 것 같다 하시면, 반등해서 어느 정도 덜어내시고 그 돈을 현금화를 하셔서 투자 금액에 대한 비율을 줄이시던지 하셔야 돼요. 저는 그래서 마이너스가 제가 어제 추마한 것보다 더 내려갔고 해도 그냥 약간 살짝 아 뭐 그렇구나, 그리고 기분만 좀 안 좋을 뿐이지, 뭐 그런 게 막 정말 스트레스 받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. 네, 그래서 그게 뭐 저야 그동안 4, 50% 이거는 약과죠. 4, 50% 이상의 하락을 막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내성이 많이 생기고, 또 그 투자에 대한 금액도 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, 좀 그렇게까지는 저는 이제 멘탈에 대한 타격이 없어요. 네, 그렇게 앞으로는 그런 금액 안에서만 투자를 하셔야 되고, 그래서 지금 XRP는 네, 과매도 상태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. 그래서 저는 여기서 분할 매수를 들어갔고요.
그래서 반등 나오는 지점이 이렇게까지 많이 단기간 내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지금 가격 하락이 거의 40%까지 났네요. 40%까지 났고 이렇게 하락을 40%까지 났다는 거는 저는 패닉셀이다. 과매도 상태다. 그래서 저는 밑에서 좀 더 주웠습니다. 그래서 저는 뭐 저를 따라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 포지션을 말씀드린 겁니다. 그리고 비트는 그래도 좀 위에서 안착을 해줬어요. 안착을 해줬는데 계속해서 옆으로 좀 누워주길 바라고 있습니다. 여기서 또 급락이 나오면 또 XRP나 이런 다른 암호화폐들도 더 내려갈 거기 때문에 좀 옆으로 행보를 해주기 바라고 있어요. 행보를 해주기 바라고 있고, 자, 알트가 너무 저점이에요. 사토시 차트가 지금 다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너무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뭐 커뮤니티나 이렇게 한번 저는 이제 그 개미들의 이제 대중들의 그런 투자 방향성을 보기 위해서 들어가 보면 이제 알트는 끝났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. 알트는 다 끝났고 리플은 다 스캠이다. 뭐 이런 말이 엄청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저는 그 반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알트는 끝나지 않았고 알트 시즌은 올 것이고 이 지금 이 도미너스는 68.6이 곧 저는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확률론적인 거예요. 뭐든지 저는 그쪽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지금 이거는 비트 도미너스를 새로 그래프를 작동한 건데 과거 차트를 기반으로 지금 보시면은 본간의 간격이 점점 이제 넓어지고 있어요. 대체적으로. 그리고 지금 이 상승에 지금 이 그래프의 상단에 뚫고 살짝 올라와 있어요. 삐져나와 있습니다. 네. 지금 이 본간의 간격은 이 봉과 봉 사이의 간격을 제가 측정을 해 놓은 거예요. 봉과 봉 사이의 간격을. 이렇게 짧게 비트 도미넌스를 V자 반등을 주는 경우에는 특징이 좀 더 길게 도미넌스를 빼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V자를 강하게 반등을 줬고 여기서 상단을 뚫었지만 이 저항을 맞고 이렇게 쭉 흐르지 않을까. 하지만 피보나치로 이제 이 비율을 되돌림을 계산을 해봤을 때 이게 정확히 작도를 다시 해봐야 되지만 뭐 이 정도 정확히 좀 더 맞춰볼게요. 저항에 이렇게 본다면 뭐 72, 진짜 오버슈팅을 한다면 72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런 확률보다는 아래로 떨어져서 40, 50대 초반까지 떨어져 주지 않을까. 그리고 반등을 쳐준 다음에 여기서 살짝 이 가운데 추세선을 돌파했다가 다시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내년 말까지에 대한 이 차트 비트 도미넌스 차트고요.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다시 비트로 교체 매매를 하고 여기서 다시 알트로 교체 매매를 할 겁니다. 그 일자는 다시 뭐 그래프가 그려지는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겠죠. 아까 XRP 차트 설명드렸고 이제 과매도 상태다. 그래서 저는 분할 매수했다라는 얘기고, 유명한 분석가 중에 로마라는 분이 이제 트위터에 올린 차트예요. 그래서 이분도 XRP가 이 저점, 이 서포트 지지선에서 반등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알트 시즌이 언제 올까 생각을 하면은 뭐 좀 XRP에 대한 SEC가 이게 일단은 좀 이 악재 기사가 어느 정도 일단락 돼야지 시작할까 생각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더는 이제 큰 변화는 없어요. 큰 변화는 없고 이 아래 이동평균선과 이 중간 지지선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누구나 다 힘든 장세라고 생각을 해요. 누구나 힘든 장세고 사실 비트를 이제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참 되게 힘들 거예요.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포트폴리오를 100%로 가져가는 거는 그런 건 정말 위험합니다. 그래서 위험하고 항상 포트폴리오는 최소 한 4개 내지 5개 정도는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. 또 그렇다고 포트폴리오를 막 20개, 30개 이렇게 가져가라는 말씀은 아니고 10개 이하에서 최대 10개 이하에서 5개 최소 4개 이상 가져가셔야 됩니다. 그 중에 하나는 비트코인이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. 그렇게 포지션
분배를 해 두셔야 돼요. 네, 그럴 때 이럴 때 네, 이렇게 한 가지가 급락이 나올 때 대처가 가능해요. 근데 그 포트폴리오에는 그리고 현금 비중도 있으셔야 됩니다. 네, 이럴 때 뭐 거기 뭐 리플이 정말 안 좋은 경우는 리플이 그냥 100%다 이러면 진짜 아무것도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. 네, 현금도 없고 나 리플만 100% 온다 이러면은 정말 아무런 대응이 하락장에 대한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포트폴리오는 가져가시면 안 되고 지금 다 모두 힘든 가운데 있을 것 같아요. 24시간 중에 오른 거는 라이트코인밖에 없습니다. 라이트코인밖에 없고 뭐 BNB 네, 거래소 코인이랑 뭐 이런 거밖에 없네요. 크게 오른 거는 모네로랑 네. 그래서 뭐 지금 하락 장세에 있는데 좀 시세 보시는 거는 확인하시는 거는 잠시 접어두시고 네.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. 네,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라는 말처럼 내년에는 이건 다 저점일 거라고 봐요. 정말 내년에는 이 가격이 저점일 거라고 보고 네, 믿고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. 네, 원래는 이렇게 돈 벌기가 네,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. 뭐 세상에 쉽게 돈 버는 경우 없다고 이게 다 저희 이게 뭐 흔히 말하죠 인건비라고 네, 인건비라고 생각을 하고 인건비입니다. 인건비. 네, 이렇게 심하게 저희가 스트레스 받았지만 네, 내년에 지켜보면은 다 이제 네, 웃고 지나갈 그런 이런 기사들도 해프닝에 불과할 거고 네, 가격 상승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클 거니까 네, 마음 졸이지 마시고 현업에 집중하시기 바랄게요. 그리고 제가 자꾸 이게 원테이크로 찍다 보니까 뭐 했던 말을 또 반복하는 경향이 있어요. 근데 그거는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 자꾸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네, 다음에는 좀 더 좀 영상을 더 매끄럽게 찍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이렇게 매끄럽게 또 진행도 안 되는데도 많이 봐주시고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, 또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